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흥민 선수 투입 직전에 있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지시,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독의 반전 발언입니다. 그 짧은 순간, 프랭크 감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목이었죠. 오늘은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한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임팩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잉글랜드 3부 리그 팀. 객관적인 전력 차이만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손쉽게 승리해야 할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은 예상 밖의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경기 초반 손흥민을 포함한 핵심 자원들을 벤치에 두고 실험적인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이 전반 내내 고전했고 상대는 수비와 역습에서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0대 0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전반전이었죠.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이 투입됩니다. 교체된 지 단 3분. 공이 우측에서 넘어오고 손흥민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아주 좁은 공간을 정확히 파고들며 그대로 크로스. 성공하진 못했지만 전반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무어의 무딘 왼쪽 공격력만 보다가 베테랑 손흥민의 가세로 왼쪽이 날카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을 다른 동료들보다 늦게 시작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최고의 컨디션과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쏟아졌고 상대팀 수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분 뒤, 이번엔 손흥민이 왼쪽과 중앙을 계속해서 흔들어주며 다른 동료들에게 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레딩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놓칠 수 없기에 수비의 시선, 몸놀림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골. 5분 사이에 이 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흐름을 뒤바꾼 폭발적인 투입이었고 손흥민은 단번에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토마스 프랭크 감독, 벤치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그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손흥민은 아직 100%가 아니며 전체 시즌을 위한 체력 안배가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장 위에서 손흥민은 그 어떤 체력 부족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프랭크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를 보고 있을 뿐이다. 그가 이 팀의 방향성을 말해준다. 이 말은 곧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전술, 결과, 분위기까지 모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 프랭크 감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목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감독의 대답이 아주 유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딩과의 프리시즌 경기, 전반 내내 토트넘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3부 리그 팀인 레딩의 압박에 고전하던 상황. 그러던 중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이 교체 준비를 하며 벤치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바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에게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전술 지시를 내리는 모습. 그간 짧고 간결한 스타일로 유명한 프랭크 감독에게는 드문 장면이었죠. 심지어 옆에 있던 클루셉스키와 메디슨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긴 대화였습니다. 경기 후 이 장면에 대한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감독님, 손흥민에게 오랜 전술 지시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였죠? 그러자 프랭크 감독은 갑자기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거요? 하하. 그냥 들어가서 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적에 빠지고 영국 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종의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손흥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전술보다도 손흥민의 순간 판단력, 경기 리딩 능력, 그리고 해결사 본능을 믿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프리시즌은 승패보다 전술 실험과 조직력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투입은 그 의미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단 3분 만에 경기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소니는 소니다. 이래서 주장이다. 조용히 들어와서 다 해결해버리네.
3분 만에 2골이라니 상대 입장에선 진짜 악몽일 듯. 이날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으면 다시 한번 팀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기가 시즌 초반 주전 경쟁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전술적 리더이자 우리 공격의 시작점이다. 이 말로 봤을 때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테스트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단단히 자리를 굳힌 주전이고 그가 없을 땐 이 팀이 다른 팀이 된다는 걸 오늘 경기로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장 손흥민입니다. 다가오는 시즌 그는 단순한 주전 그 이상으로 이 팀의 운명을 바꾸는 선수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두역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유럽축구연맹 슈퍼컵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는 풋볼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16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한다면 8월에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 관련 소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은 당연한 예상입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10년간 총 45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중 교체 출전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정도로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감독이 교체되어도 항상 선발 라인업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던 지난 시즌에도 11골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물론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에 관여하며 에이스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주전 경쟁이 펼쳐지더라도 선발 자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불가를 명확히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마지막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부정확한 소문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적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2년 만에 손흥민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전통의 강호 알 힐랄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유한 알 나스르, 자본이 풍부한 알 이티하드 등이 영입을 희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적 시기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 이적 시장은 7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수 구단으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영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더욱 다양한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전담 기자 골드는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불투명하지만 잔류하여 컨디션만 회복하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분명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슈퍼컵 선발 라인업은 도미닉 솔란키가 원톱, 손흥민 선수와 모건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브레넌 존슨이 2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